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한 특징주들을 두 전문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부터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하락하는 건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양시장 합쳐서 2천여 개 종목들이 여전히 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코스피에서는 나가고 있고 선물 매수하는 듯 하더니 결국 매도로 돌아선 모습도 현재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이 먼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가끔 보면 전약 후강 장세가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걸 기대해도 되는 건지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제 1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좀 많이 헷갈리실 네. 텐데 경험상 보면 이제 큰 매크로 이슈가 아닌 상황에서 돌발 변수로 빠진 거다라고 보면 미국도 한번 쉴자리에서 한번 빠진 거고 다우나 러셀은 못 올라왔던 부분이 좀 반등이 나온 거거든요. 그건 트럼프 핑계로. 근데 저는 큰 구도는 바뀌지 않았다. 결국엔 미국을 먹여 살릴 거는 그 M7입니다. 근데 M7이 지금 쉬어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있었고 마침 또 트럼프 피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겼던 것 뿐이지 사실상 뭐 트럼프의 지지율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느냐 여론조사에 보면 1, 2% 차이거든요. 바이든과. 사실상 이제 이것도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뭐 대만 이슈 TSMC에 대해서 공격을 했죠. 한마디로 니네가 우리 반도체 다 뺏어갔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미국인들이 게을러서 다 넘긴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와서 그거를 뺏어 다시 가져갈 수 있을까? 인텔 지금 뭐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데 계속 수율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전히 거꾸로 반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TSMC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너희가 대안이 있어? 를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사람들의 심리만 조금 심리에 따라서 그동안 이제 반도체도 사실은 뭐 많이 올랐죠. 선반영에서 실적은 이제 따라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의 조정 정도 국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장만이 아니라 뭐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다. 오늘 전략 후강도 사실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만약에 아침부터 이거를 진짜 우리 시장을 빼야 되겠다고 맘먹었으면 선물을 이렇게 안 이런 정도로 파는 게 아니라 네. 뭐 한 3천억 이상 팔았을 겁니다. 시작부터요. 벌써. 예. 네, 이건희 대표 말씀 좀 들어보니까 뭐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주도했던 T4에서는 대만과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따라서 대안 없는 비판이다라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과연 반도체 파운더리를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구심이 있다. 계속해서 팹리스에 주목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한테 좀 여쭤볼게요. 차장님, 아까 이건희 대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외국인이 한국 증시를 패대기 시려면 선물을 엄청 많이 팔았을 거다라는 얘기도 나름 좀 의미 있은 것 같은데 자 오늘 뭐 전략 후강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후반기에 강하려면 어떠한 포인트들이 좀 바뀌어야 될까요? 글쎄요, 전략 후강, 그러니까 저는 후반에도 약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후반에도 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뭐 거예요? 강하다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플러스 전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낙폭 뭐 축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분위기는 좀 계속 오후에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트럼프 후보자죠. 후보자에 대한 이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말이 갑자기 이번 주부터 맞아요. 증시를 뒤덮기 시작하고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을 봤을 때도 글로벌 증시까지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 현재 이 뭐 반도체나 이 IT 쪽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주가가 그 전에 어떤 미국 증시에서도 퍼센테이지가 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웠던 게 뭐 ASML이나 이런 반도체에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기술 쪽까지 영향을 미쳤잖아요. 뭐 애플이나 이쪽에까지도 이어진 상황인데, 근데 하지만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한다면은 뭐 건설이나 뭐 제약바이오 뭐 이런 섹터에 대한 그 매수 관점도 반면에 좀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제한적으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오늘만
봤을 때는 후반까지 좀 봐야겠지만은 뭐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 관점에서는 또 매수할 만한 또 섹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선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폭은 좀 큰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미국 쪽에서 어떤 뭐 TSMC나 이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특히 SK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서의 이 공장을 지으면서 보조금에 대한 수억 달러 뭐 이상까지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좀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지금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투자 심리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피격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의한 뭐 이 증시도 많이 움직이긴 하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거는 이제 대선 토론 1차 어떤 이벤트로 봤을 때는 그거밖에 안 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좀 더 그 행보나 이런 부분을 더 지켜보면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성훈 차장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많은 시간이 소요됐는데 너무나 우리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와 이성훈 차장의 약간의 뷰가 조금 상충적인데요. 그렇다면 이건희 대표의 오늘장의 전략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뭐 이제 전략을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네, 거예요 아마. 어떡해요? 최근에 장이 좋았기 때문에 계속 다 주식에 아마 올인돼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식을 풀로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움직이시면 생각보다 저점에 팔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굳이 뭐 포트가 괜찮으시면 저는 안 건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럴 때는 그냥 안 보면 됩니다.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두려워하는 거는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매크로는 생각보다 좋고요. 금리도 지금 10년물도 잘 내려오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 부분도 약간 좀 약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도 9월 달에 인하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이 고점 논란을 논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좀 쉬어야 되는 국면에서 쉬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올라가줘야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굳이 뭐 포트를 막 변경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이 기회에 없는 것들 조금 뭐 현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를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분들 제가 만나보면 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가서 못 사겠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사셔야죠. 아, 네. 한미반도체 너무 비싸서 못 샀는데 지금 15만 원대면 사보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존의 주도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그쪽을 집중하시는 게 낫습니다. 뭐 레거시 쪽으로 간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거 사면 더 바닥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아직은 되는 쪽에서 더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도 시장 흐름이 보면 반도체가 안 좋으니까 화장품으로 가고 네. 또 돈 버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거든요. 당장 돈이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뭐 실적 발표 2분기 곧 할 거고 그 이후에 또 관련된 종목들 같이 동반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또 같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지금 시장이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애매하다. 지금 장은 오히려 당분간 더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 지금 오히려 기회를 줄 때 조금 현금 있으신 분들은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마디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했던 게 뭐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피격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거지 사실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상으로는 아직 모릅니다.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 못하죠. 전문가가 예측했던 게 맞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 있었죠. 힐러리가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됐고요. 트럼프가 또 재집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이든이 됐었죠.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희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미국의 정치 현황과 상황은 참 변수이죠. 따라서 변수에 흔들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말미에 최근에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를 못 가졌었던 분들 같이 못해서 다소 좀 아쉬웠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후반에 저희가 반도체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의 전략 한마디도 좀 들어볼까요?
갑자기 좀 어려워졌죠. 이 정책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뭐 이슈나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판단하는 거는 정말 좀 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근데 과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섹터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견제가 좀 심했기 때문에 이 화학이나 뭐 철강 이런 기업들 같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출 자본재죠. 이 기업들은 주가가 좀 많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뭐 자동차나 이 IT 같은 미국 쪽에서 이미 좀 안착을 하고 미국 쪽에서의 인정을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좋았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오늘 단순한 이제 보호무역주의나 여러 가지 그 트럼프 말 한마디에 미국의 어떤 기술주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때 뭐 추후에 뭐 집권을 한다라는 전제하면은 다시 한번 그 과거로 데이터를 돌리면은 상승 여력이 또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오늘 좀 떨어졌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좀 더 떨어져서 오히려 더 싸게 사는 관점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그 너무 이제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선 계속 지켜보면서 조금씩 매수를 했을 때도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시장 자체에 대해서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특히나 눈에 띄었던 건 미국은 결국 M7이 계속 이끌어갈 것이다. 차익 실현 욕구가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붙은 것뿐이지 이슈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잘 기억하고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장에 뜨거웠던 원전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자체가 좀 미뤄진다. 그게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결국 우리로 선정이 되었죠. 근데 이 개장 1시간 사이에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깔끔하게 이야기를 두 분께 드려볼게요. 이건희 대표님, 일단 원전주 이슈에 파는 분위기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이럴 때 같이 따라서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팔 때 발표 후에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한전기술,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보면 네. 아침에 시가에 파셨어야죠 다. 이미 팔았어야 되는 상황. 예. 그리고 이제 언제 다시 살까 고민해야 될 시기인데 지금 와서 들고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일타경제에서 여기 매경 네. 원전 남들이 예스할 때 노라고 제가 예측을 반대로 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우려하고, 그러니까 걱정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도 알려드렸는데 안 보셔가지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예, 되면 무조건. 근데 마침 그걸 녹화하고 찍고 나왔는데 집에 와서 이제 뭐 다른 거 준비하는데 딱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럼 났으면 그게 이제 연기될 거다. 그게 아니라 원래 어제부터 시작해서 한 2주 안에 발표한다는 게 계획이었는데 발표가 빨리 나온 거죠. 네. 빨리 나왔고 그러면 팔고 다시 사야 되는데 결국엔 이제 추세로 갈 겁니다. 이게 착공이 29년이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당장 돈 들어오는 회사는 한전기술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메인으로 한전기술이 오늘 그래도 9% 이상을 지키고 있는 거는 이쪽이 가장 돈이 빨리 된다는 걸 다들 시장에서 아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한전기술 같은 종목들이 종가에 만약에 보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보합 근처까지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불안하시면 좀 나눠 사시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9년에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수주했을 때도 수주하고 나서 빠졌다가 그 뒤로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추가 건설 관련된 이제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럼 기대감이 한 번씩 들 텐데 오히려 이제 지금 오늘은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다 이걸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뭐 수익이 나셨으면 일부 좀 뭐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오히려 좋았던 전략인데 이미 시간이 좀 돼가지고. 예. 그러면 두산은 어떻게 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뭐 하락 전환했다 지금 보합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또 사업 구조 개편, 그룹사 자체에 대한 이슈도 더해지고 있잖아요. 그룹사 이슈는 뭐 두산에너빌리티한테는 안 좋은 이슈죠. 네. 한마디로 돈 버는 회사 내보내고 돈 못 버는 회사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는 애를 데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에너빌리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나마 체코 원전 수주 때문에 버티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파셔야죠. 예, 좋아질 게 없는데 당분간은 좋아질 게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사실 원전 이슈는 증시의 격언이죠. 뉴스에 팔아라라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중장기적 이슈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주셨어요. 자, 두산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좀 첨언드리면 자, 두산 있잖아요. 예.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못 버는 세입자를 데려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두산그룹 내에서는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 두산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한테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 보는 걸로 보이고요. 근데 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너무 원전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합 에너지 기업이고요. 앞으로 향후 지금 전력난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먹거리는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발전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만드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니까 저는 중장기적으로 에너빌리티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합병하고 나면 당장 두산 마켓에서 줬던 연결로 줬던 영업이익이 떨어지죠.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반영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2만 원 이하로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재무제표상에서의 계열사 간의 그 손실과 상계가 아직은 좀 덜 반영됐다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성훈 차장께도 K원전 좀 말씀을 여쭤볼게요. 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희 대표의 말씀은. 자, 동일하게 보시나요? 자, 이제 이미 원전 관련주들은 이 수주를 받았다는 가정의 주가가 좀 이미 올랐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주에 대한 이벤트가 이제 결과 나왔을 때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더 그 물량이 좀 나오는 부분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원전주 같은 경우가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부터 약간 테마성의 인식이 강하면서 변동폭이 굉장히 좀 세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전장에서만 매물이 나올 건 나오고 뭐 들어올 건 들어오고 하는 이 거래량이 좀 커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후장이나 우선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갔을 때는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 적정 가치를 좀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우선 지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는 그 종목들을 뭐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선 원전주, 뭐 추가적인 유럽 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수주, 뭐 컨소시엄이나 또 이런 부분이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별로 어떤 슬림하는 전략이 필요하긴 하지만 탑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관점을 오히려 조정을 받았을 때는 매수 관점을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한전기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 보조 이 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주 금액에서의 차지한 그 받는 그런 금액 부분도 좀 따져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주 안에서도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시장 쪽에서의 이 확고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성훈 차장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사실 원전주는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봐야 될 섹터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원전주 안에서 이성훈 차장이 좀 주요하게 바라보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첫 번째로 이제 한전기술이 계속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많이 오르고 뭐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 이런 관점보다도 저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한전기술의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 뭐 그런 부분에서는 한전기술에 대한 매수 관점은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지배구조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설계나 시공, 완성까지 했을 때 그 우리나라 안에서는 유일하게 원전 쪽뿐만 아니라 이 발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SMR 쪽에서의 뭐 피드 원만
이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오늘 좀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내일도 그렇고 매수 관점 접근해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요. 이어서는 반도체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안에서 상승하는 섹터도 있지만 하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쪽이 오늘 시장의 흐름인데요. 반도체가 그 안에 있죠. 올 게 왔다라는 말도 있어요. 트럼프발 무역 갈등의 공포, 반도체주를 덮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희 대표님은 이미 앞서서 그렇게 우려할 필요 없다라는 신호를 저희한테 주셨었거든요. 그게 시장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반도체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장의 흐름은 좀 알아야 돼서 이 미국의 중국 제재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좀 배경부터 좀 짚어볼게요. 한마디로 미국 그 반도체 기업들, 그다음에 장비 기업들, 이제 뭐 ASML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 ASML은 장비의 한 40%를 중국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ASML은 미국 회사가 아니라 네덜란드 회사죠. 네. 근데 뭐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국에.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도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제재를 안 받았던 이유는 대부분 다 사양이 낮은 장비들이 주로 들어갔고요. 지금 뭐 엔비디아도 중국에 이제 H20 뭐 이런 칩 팔고 있는데 잘 팔고 있습니다. 그 제재 안 걸리는 정도로 만들어서 팔고 있고요. 정치적인 수사와 실제는 다르다. 테슬라가 보시면 뭐 트럼프 지지한다라고 해서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올라갔죠. 근데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시장 안 버린다라고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재밌는 게 뭐냐면 정치인들은 정치 일을 하는 거고요. 기업인들은 결국엔 돈 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타협을 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내용을 보니까 바뀐 게 하나도 없다. 그냥 뭐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제재에서 좀 난리 난다고 했는데 중국에 공장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공장. 하이닉스도 있고 뭐 삼성전자도 있고 특히 하이닉스는 디램도 중국에서 만드는데 관련돼서 장비 반입이 안 될 것 같았는데 또 유예를 해줬죠. 일정 부분 유예를 해줬고 그러면 그 사이에 시간을 벌어준 사이에 거기에 이제 조금 사양이 낮은 거를 뭐 하고 최첨단 우리 쪽으로 빼거나 미국으로 빼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중국을 제재하는 거는 바뀐 건 없다. 그리고 트럼프가 강하게 얘기하니까 바이든 정부도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로 선거전을 하고 있어서 뭐 무슨 말을 다 하는데 약간 좀 이쪽은 격하게 얘기하는 거고 네. 이쪽은 약간 부드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의 말씀이 제가 좀 고민이 되는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2018년 2월 달에 트럼프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천명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됐죠. 예.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습니다. 한 7년 정도 지났는데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중국한테 팔지 말아라. 근데 다양한 밸류체인 상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뭐 적당할지 모르겠으나 꼼수를 부리면서 예. 그 규제에서 사각지대로 잘 이어져 왔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동일한 메시지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아예 틀 자체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한국의 밸류체인 상에서의 변하지 못한 기업들은 엄청 도태될 건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과연 그런 중국의 탈중국화가 됐다고 하지만 뼛속깊이 됐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가 탈중국을 해야 되는지 여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잘 맞춰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랑의 우방, 뭐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니까 그건 이제 정치인들이 할 몫이고 기업인들과.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미국이 그럼 근본적으로 중국을 왜 제재하는가가 중요한데 중국이 경제 성장이 많이 올라와서 제재한다는 거 부분, 그다음에 첨단 기술을 못 갖게 하려고 하는 부분, 그걸 왜 못 갖게 하려고 하냐면 결국엔 달러의 패권을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위안화를 가지고 지금 장난을 좀 쳤죠. 중국이. 1대1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위안화를 굉장히 키우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절한 시기에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인데 한마디로 우리만큼 성장할 수 있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 시간을 벌고 누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앞으로 중국 그 제재, 미국이 중국 제재를 하면서 그럼 한국이 죽을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근데 미국 입장에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더 필요하고요. 대만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버릴 때 되면 언제냐면 미국이 진짜 반도체를 우리나라처럼 만들 수 있을 때 버릴 텐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해서 자꾸 자기 나라로 공장을 들여오라고 하는 거죠. TSMC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러면 삼성전자나 TSMC가 모를까? 알죠. 다 알죠. 네. 예, 그러면 이거는 아직은 뭐 결론이 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본다라기보다는 지금은 HBM이 없으면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나왔잖아요. 결론이. 1억 달러 벌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 큰 회사가 1억 달러 벌었다는 게 HBM으로. 그럼 이번에 하이닉스가 HBM으로 얼마 벌었는지 딱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래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너무 복잡한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습니다. 예. 오히려 복잡한 생각을 할수록 나의 투자 심리만 위축되고 어지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성웅 차장님 의견은 그럼 어떠실까요? 정리가 일단 1차적으로 되긴 했는데 한 가지 일각의 궁금점은 AI 거품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웅 차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지금 AI가 왜 거품인지 물론 어차피 이쪽은 대세로 갈 가능성은 변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좀 네.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지금 뭐 탈중국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현대차나 여러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중국 쪽을 에서의 그 법인이나 공장을 많이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 또 이제 보조금 지원 때문에 미국 쪽에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저는 예전만큼의 높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중국과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뭐 피해 부분은 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AI 쪽에서의 그 전망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지금 현재 얘기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우선 정책적인 어떤 미국 대선을 내서 당선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격하게 얘기하는 게 좀 있긴 하지만 또 이제 말은 계속 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이래일래 하지 말고 우선 기존의 초심 자세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좀 흔들리지 말자라는 이야기, AI 거품은 없다. 계속 이 대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봤을 때 안전한 투자처를 삼을 수 있을지 두 분에게 물어봤는데요. 자, 이성우 차장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공략도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삼성전기를 좀 갖고 왔는데 지금 최근에 AI 쪽과 관련되면서 HBM이나 반도체 쪽은 좀 주가적인 혜택을 받는데 MLCC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소외됐던 경향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이 고도화가 어떤 제품에 대한 고도화가 됐을 때는 MLCC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MLCC 가격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하반기나 내년까지도 본다고 하면은 MLCC 가격은 지금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되거든요. MLCC 가격이 최소한 내년 상반기 때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2배 정도 이상의 가격에 대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MLCC 쪽에서의 어떤 글로벌 탑2 기업이죠. 이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건희 대표의 공략주도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공략주를 미리 좀 받았는데 한미반도체네요. 한미반도체가 지난달 고점 대비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야죠. 예. 조정 잘 받았습니다. 예. 안타깝게 이제 그저께 이제 이틀 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트럼프 이슈로 이제 많이 빠졌고 오늘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한미 반도체를 왜 사야 되냐, 비싸지 않냐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한미 반도체가 예전과 달라진 거는 이제 글로벌 탑티어 안에 들어갔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달라지고 지금 장비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39% 나오는 데가 있나요? 없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는 지금 거의 반독점 상태로 지금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HBM도 서버용 HBM에서 이제 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에서 이제 앞으로 모바일용이라든지 그다음에 PC용 이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텐데 HBM의 역할이 점점 기기마다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LPDDR 쓰면 되지 않냐? 그건 그거대로 쓰고 HBM, HBM대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휴대폰에 AP를 돌릴 때도 그 안에 조그마한 이제 HBM이 들어갈 텐데 그럴 때 결국에는 한미 반도체의 역할은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HBM 시장 이제 서버 어느 정도 다 팔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모르고 하시는 소리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치킨집이 많아진다고 치킨이 안 팔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경쟁 없이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미 반도체는 여전히 지금 지금 사시면 제 목표가가 30만 원인데 거의 2배 수익 나실 수 있으시겠네요. 예. 엔비디아도 좀 알려주세요. 120달러 밑에서 적극 매수 이야기 주셨었는데 예. 지금 117달러 선까지 예. 내려왔습니다. 네, 사야죠. 네. 예, 역시 간단합니다. 사자. 예. 그 한미 반도체가 시장 지배력이 있다는 것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TP가 좀 다소 높은 감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계를 둘까요? 그러니까 TP는 한 1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올해 영업이익률 보면 올해 이제 매출을 보면 5,800억 정도에서 6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한 2,5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2년 뒤를 계산해 보면 영업 매출이 2조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곱하기 영업이익률 35% 이렇게 해도 대충 나오죠. 그럼 2년 정도만 땡겨놔도 사실은 주가는 그닥 비싼 건 아니다. 전형적으로 고포에 사서 지금 저포에 팔아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건희 대표의 한미 반도체 거의 스트롱 바인데요. 네, 이성훈 차장의 삼성전기까지 두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건희 대표와 이성훈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수급의 향방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